네,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불거진 게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이란의 피해가 지금 상당한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오늘 녹화하는 시간 날짜가 6월 13일 약 1시 반경이거든요. 그렇죠. 현재까지 나온, 아직 자세히는 안 나왔어요. 이란의 핵시설이 타격을 받았다. 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게 이란군 참모총장이 사망했다. 네, 그 다음에 이란의 사령관이 사망했다. 핵과학자 2명도 사망했다.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란은 군 편제가 특이하게 정규군이 있고요. 네. 혁명 수비대가 있어요. 얘들이 더 무서워요. 아, 혁명수비대가. 예,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은 이란이 신정이잖아요. 네, 이란 종교혁명. 그러니까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 직속 근위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에 혁명 수비대 안에 쿠두스군이라고 해서 한 부분, 예를 들면 가셈 술레이만이나, 이건 이제 미국이 닌자 폭탄으로 제거했죠. 네. 이라크에서. 그런 적은 있지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과 참모총장이 동시에 사망했다? 경천 동지할 일이죠. 아, 그 다음에 지금 핵과학자도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 더 예. 밝혀질 것들이 많죠. 혁명 수비대 사령부도 때리고 정규군 사령부도 때리고 핵 기지도 때렸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때렸는지 그게 아직 불명확해요. 네, 만일에 모든 시설을 다 때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선을 너무 많이 넘은 거고요. 가능성이 있는 건 주요 지휘관들이 회의를 하는 핵시설에서 네, 그때 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자, 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지금 진행되니까 그렇죠. 상황 파악을 못해요. 이제 이란 핵 문제를 먼저 보면요. 북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란은 아직 핵무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고농축우라늄하고요. 네, 그 다음에 플루토늄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핵 연료 선행 주기가 있고 후행 주기가 있어요. 이게 원자로잖아요. 네, 원자로가 없어도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게 왜냐하면 이 우라늄 235가 자연계의 광석에는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3에서 5%, 20%까지도 핵잠수함이나 핵실험 잠수함 같은데 그 항모에 쓰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에는 최대 5% 정도까지만 농축을 하면 네. 이 우라늄 연료봉이 돼요. 요거를 원자로에 넣고 태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5%가 아니고 이건 저농축이고 네, 90% 이상을 농축시키면 이게 고농축 우라늄,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핵물질이 돼요. 아, 네. 리틀보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자로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요게 이란의 나탄즈라는 곳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농축 시설만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연료를 원자로에서 다 태우고 끄집어내죠. 네, 연탄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연탄 떼보셨죠? 예, 예. 연식이 연탄 떼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연탄 떼고 이렇게 딱 꺼내면 네. 엄마 아빠가 하얗게 탄 게 아니라 검게 안 탄 게 있죠. 아, 네, 그렇죠. 네. 그거 논리는 좀 다른데 이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또 쓸 수 있어요. 네.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플루토늄이 바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의 폭탄의 원료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원자료를 중심으로 쓰기 전은 선행주기, 쓰고 나서는 후행주기거든요. 이라크에도 이란에도 아라크라는 지역에 중소로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요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란은 요 나탄즈에는 농축시설이었어요. 네, 여기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에 이란 핵합의라고 해서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농축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농축의 한도를 정했어요. 네. 몇 퍼센트 이상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나탄드죠. 아라크 쪽에 있는 중수로에서는 플루토늄 검출이 되면 안 되고, 만일에 연료봉이 생기면 모두 해외로 반출한다. 그럼 재처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핵합의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불안하잖아요. 왜 농축 능력은 있는데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세탁기하고 똑같아요. 원심분리. 그 세탁하실 때 탈수할 때 강하게 약하게 세게 있잖아요. 앞으로 약하게만 할게라는 거거든요. 근데 스위치 하나만 더 누르면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핵 합의를 해놓으니까 이스라엘하고 트럼프가 불만이었죠. 그러면서 트럼프 정권하고 이스라엘은 뭐냐? 그거 필요 없고 세탁기 원심분리기를 아예 없애라. 그래서 요게 쟁점이 돼서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는 이제 왜 자꾸 협상이 겉돌았냐면 트럼프 정권은 이거였어요. 농축의 퍼센트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란이 최고로 도달했던 농축도가 60%였거든요. 조금만 더 돌리면 90%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못한다. 그 다음에 이란의 하메네이 저기 측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농축 권리는 포기 못한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협상의 싸움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집권하고 나서 이란을 폭격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우라늄 시설, 그렇죠. 핵 시설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 미국이. 그런 말은 미국 대통령에서 처음 나왔어요. 네.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아니다 어쩌다 저쩌다 하더니 갑자기 어제 보도가 나왔죠. 중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이라크. 이라크에 왜냐하면 있는. 이란에는 미국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라크 대사관에 직원들을 철수시키라고 내가 명령을 했다. 이거는 미국이 전쟁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란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미군 기지가 어딘지 다 알고 있다. 공격하겠다. 왜냐하면 이란도 수천 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계속 폭격을 암시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고됐던 게 이미 이스라엘이 오시라크 원자로,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두 군데에 원자로를 혹은 원자로 시설, 의심시설을 파괴를 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이란의 경우도 지금 좀 잊혀졌을 텐데 이란의 저명한 핵과학자를 암살했어요. 네. 몇 년 전에.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 이 나탄즈, 이 농축시설이 있는 이쪽 시설에 대규모 사이버텍 공격을 해서 교란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상됐던 일이다. 왜냐하면 이란이 내가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폐기하겠다, 그러면 협상이 됐는데 지금 이란이 끝까지 버틴 게 나는 평화적으로 준수하겠다. 농축 권한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미 이란은 60%가 농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중동 국가에 핵에 집착을 하느냐?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몇백 개 가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동전 때 실제로 핵탄두를 폭격기에 탑재한 적이 있어요. 이 골란고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선이 붕괴될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기갑 부대들이 예비대를 투입해서 그걸 막아냈거든요. 네. 그래서 폭탄 투하를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만일에 중동 국가가 핵을 가지면 그걸로 끝나요. 이스라엘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한 방이면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날아간다. 다 날아가죠. 몇 방이면 주요 도시 몇 방이면 이스라엘 아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경우든 중동 국가가 핵을 가지는 것 혹은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거는 막는다는 게 4월간 목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남의 국가를 공격하고 폭격한 건 그건 불법이 나쁜 거죠. 그러나 냉혹하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농축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언젠간 폭격할 거라는 걸 예고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격하고 나서 네타냐후 총리가 낸 성명을 보니까 이란은 그동안 몇 년 동안 핵무기 9개를 개발할 만한 우라늄을 확보해놨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나탄즈를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네요. 야,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란도 이미 경고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너네 핵 시설이 어디 있는지 우리도 다 알아. 말씀하신 뭐 수천 기, 네. 수백 개의 그 미사일이 있고 이걸 이제 뭐 혹독한 반격을 하겠다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어떤 반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중동은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이란이 이제 한 번 이란의 고위급들이 제거되면서 한 번 보복을 했었죠. 그런데 보복한다고 이스라엘한테 알려주고 사전에 맞아요. 그때 미사일 몇 개 날라갔죠. 그러면서 신용만 했거든요. 지금 딜레마는 뭐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능력은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네. 제한적이고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요 세 나라 중에 하나는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 열어줬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갔으니까 미사일이 어쨌든 날아간 항공기로 항공기도 갔으니까요. 가고, 네. 그러니까 항상 이 IDF 그 이스라엘은 전폭기로 정밀 타격을 해요. F-16이나 F-15로. F-35도 사용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못하는 게 요 사이에 세 나라가 껴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정도면은 이스라엘이 요격 능력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 아이언돔 방공망으로 충분히 요격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충분히 본인들의 핵 관련 주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호 조치를 해놨을 거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란의 공격이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이 2차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란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력차.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다 모르는데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킵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이 공격과 상관이 없어라고 발표는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왜?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았잖아요. 막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냐, 본인의 입으로도 폭격한다면 자기가 먼저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거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묵인하에 일어난 암묵적 무기는 100%죠. 100%죠. 암묵적 무기는. 그리고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 즉각 휴전에 그 결의를 했거든요. 우리도 동의했어요. 네. 미국 반대했어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5만 수천 명을 사실은 학살이죠. 그리고 부상자가 12만 명이 나와요. 네. 합치면 20만 명이에요. 이런데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부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는 이란 핵 문제를 봉합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알았으니까 니네 농축하는 거 여기까지만 해. 이랬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권은 아예 농축 권리를 없애자고 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견해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인 합의는, 무기는 있다고 봐야죠. 무기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 철수시켰다는 얘기는 이미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죠. 엄밀히 보면. 그리고 또 하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란의 반격,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했으니까 대비시킨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국제적인 또 그 중동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더군다나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했을까요, 미국은? 이제 뭐 이러면 또 이제 뭐 뇌피셜이니 소설이니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러우 전쟁은 빨리 끝낸다. 네. 누가 이기든 상관 안 한다는 얘기죠. 내 돈만 안 들어가면 된다. 음. 그런데 중동 문제는 이상한 표현을 써요. 항구적인 해법을 찾겠다. 항구적인, 아예 끝내겠다는 겁니다. 네. 미봉책은 찾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 지금 중동에는 저항의 축이라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게 시아파들입니다. 네. 이제 이슬람에는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슬람교는 순니파라고 보시면 돼요. 시아파가 소위 강경파예요. 네. 그러니까 마호메드의 후계자를 두고 이게 직계 혈통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냐 이거 갖고 나뉘는데 이란이 시아파거든요. 원리주의파들. 그리고 시아파하고 순니파는 서로 앙숙 중에 앙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학살극이 벌어지면서 이제 시조들이죠. 그러면서 타 종교보다 시아파하고 순니파 사이가 더 나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제 그 순니파의 맹주고 이란이 이제 시아파의 맹주거든요. 그럼 시아파의 맹주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지금 몰락한 아사드 시리아 정권,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네. 그 다음에 후티, 여기가 저항의 축, 그 시아파의 벨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저항의 축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란 정권의 레짐 체인지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사드 정권 무너졌어요. 후티는 그렇게 전쟁에 돈 쓰기 싫어하는데 트럼프가 직접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마스 완전히 괴멸시키는데 트럼프 완전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신정 정권, 하메네이 정권의 괴멸, 레짐 체인지를 원하고 있다. 아. 왜냐하면 이란의 아킬레스건이 또 하나 뭐냐면 이란의 민심이 아주 안 좋아요. 이란은 70년대에 여자들이 비키니까지 입었던 나라예요. 네. 미국하고. 근데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뭐 무슨 그 끔찍한 여성 탄압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 정권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그 군사력으로서 혁명수비대가 있는 거고. 친위군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친위군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까지 다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슴 술라이마니도 그 이라크 갔다가 대낮에 거기서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이라크 그 그렇죠. 시아파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이란 정권의 몰락, 레짐 체인지가 아니냐. 트럼프 정권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란이 보복했을 때도 이제 헤즈볼라 공격하면서 네. 이란 고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하메네이의 걱정은 뭐냐면 이 공격, 이스라엘과의 공격에서 자기들이 이길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지만 이란이 또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은 또 선을 넘을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취약한 권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냥 신용만 하고 덮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거죠. 네. 반격을 제대로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증시 폭락, 유가 급등 이런 문제일 수 있지만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중심의 친미, 중동 정서, 중동 분위기 여건은 만들려고 그러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 보면 미래를 보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게 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은 고립돼 있거든요, 지금.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국이 코피 터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트럼프 정권 이전에 네. 중국이 의외로 사우디하고 친한 거 아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번에 사우디와 이란 이렇게 화해시킨 거 그것도 중국이 힘을 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사우디에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은 이란하고 권위주의 또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요 둘을 이용해서 중국 1대1로 전략의 관점에서 중동의 친중 네트워킹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키려고 그랬어요. 자, 사우디는 또 수니파기도 하지만 아랍 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아, 민족이 다르군요. 민족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종교도 계파도 다르지만 민족이 아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요통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사우디와 이란 사이를 중재하면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려고 살짝 맛 좀 봤는데 트럼프가 깨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그 틈만 나면 사우디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란 러우 전쟁도 처음에 중동에서 그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우디하고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쪽을 좀 결합시키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과 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그림이 또 흐트러지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처음부터 이란 정권의 레짐 체인지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폭격이라는 말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빅픽처가 그 이란 정권의 완전히 몰락, 그러니까 정권 교체, 그로 인한 이스라엘과 사우디 중심의 중동 재편, 이거다. 친미 지도를 그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을 린치핀으로 미국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질서를 붙이려고 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의 축이 완전히 괴멸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은 어쩌다가 몰락, 그 다음에 후티는 그냥 무자비하게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란 핵 문제는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그러면 여기서 안 끝나거든요. 네. 이란의 정서가 만일에 이 신정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이란 민족주의, 페르시아 민족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한테 번번이 얻어 터지는데 코피 터지면서 자국민은 압박하면서 이스라엘한테는 맨날 코피 터져, 사령관 죽고 다 죽어, 다 터져. 그럼 이제 정권이 흔들리죠. 신정 정권이.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그 어떤 그런 평화로 가는 어떤 그 시스템, 국가 체제 정비들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혼란과 이 위협스러운 상황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겠네요. 장기적으로는 냉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란이 농축 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찰만 받고 그러면 이란은 언제든 깰 수 있거든요. 네. 요거 나 반병만 마실게 그러다 그냥 한 병 씩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불신은 없앴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란 정권의 입장에서 이제 사활을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정권이 걸린 문제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얻어 터진 상태로는 안 끝날 거다. 마치 푸틴이 전략 폭격해 상실하고 나서 지금 뭐 대규모로 민간인 폭격하듯이 이란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을 거다. 네. 그러면 그게 전면전은 불가능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란식 보복이 될 수도 있죠. 네. 대규모 민간의 피해를 유발하는. 네. 어쩌면은 9/11, 9.11 테러도 우리가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테러를 통한 그러니까 이란은 무슨 명분이 있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암묵적 무기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핵심 자산을 때렸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흐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빼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